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인혁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요새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4차 산업혁명이다, 코로나19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 학생분들이 조금 진로 선택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 유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낯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두 학교 유형을 합쳐서 이제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계고 학교 유형이 전국에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업계고 학교 특징은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돼 있죠. 금융, 회계, IT, 드론, 다양한 학과를 좀 미리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의 꿈과 끼를 살려서 이제 직업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학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은 직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대학 입학, 입시 이런 용어가 더 친숙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공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을 갖는다,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유지 수단을 우리가 갖춘다,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죠. 직장, 직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만나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꿈과 끼를 살려서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고, 그 결국 자아 실현은 이제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일과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 직업계고에 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최근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공개 채용, 이제 필기 시험 중심의 공개 채용 대신에 경력 채용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무려 이제 대기업의 한 10% 정도가 채용 방식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강소기업들은 기존서부터 이런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이런 경력 채용 방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꾸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학교를 마치고 첫 발을 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기관과 또 비용을 확보해서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이제 직면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필기 형태로 들어온 공개 채용으로 들어온 분들보다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일반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비해서 여러 학생분들께서 직업계고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업 측면에서 그런 장점들을 여러 학생분들이 확보하고 갈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무려 약 160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강점을 가지시고 조금 더 용이하게 직업 세계로, 취업 세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직업계고
즉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마치 이제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뭐 대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또는 학업 성취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법령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직업계고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진학 이후에 진학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이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고교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학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과목도 이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도 이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이제 뭐 헤어에 관심이 있어서 헤어 관련 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또 진학을 하고 나니까 또 미용이라든가 관광 같은 분야에도 관심이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과목도 또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여러 학생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데 조금 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흥미로운 과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 유형을 보면은 이제 직업계고 외에도 이제 특수목적고가 있겠죠. 과고, 외고 등의 특수목적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 우리 뭐 보통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사고, 그리고 이제 일반고, 이렇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이제 먼저 뭐 특목고는 보통 이제 과학이라든가 외국, 그 다음에 예술 분야의 어떤 그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뭐 입학 경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사립학교의 어떤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은 등록금이 보통 일반고의 3배 정도의 수준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계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이제 일반고가 비교적 학교 간 그런 편차가 전반적으로 크기도 하고요. 또 그 학급 안에서도 상당한 구성원 간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취도라든가 여러 생활에서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직업계고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향후 직업 세계를 고려하면서 학과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선택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학교, 다른 학과의 어떤 교육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직업을 얻는데 그런 유리한 과목들을 미리미리 이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업계고는 전국에 무려 이제 6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좀 학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금 안내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업 계열은 기계, 금속, 자동차, 건설, 디자인, 미디어, 발명 분야의 이런 학과가 개설돼 있고요. 상업정보 계열 학교는 경영, 회계, 금융, 사무, 무역, 관광, 물류, IT, 또 의료, 복지 등의 이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 환경, 바이오 등의 그런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전공한 학과 외에도 다른 학과의 과목도 이수할 수 있고 또 대학교처럼 다른 학과의 과목을 이수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또 부전공 자격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학과의 다양성이라든가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업계고에 그 특성화고 외에 마이스터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법령상 외고나 과고처럼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이제 법으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이 짜여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졸업 후에는 100% 우선 취업할 수 있고 또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성화고와 달리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고 또 학비도 무료이고요. 또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내입니다. 또 추가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 지원이 있고 또 우수 기업에 대해서 우선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서 이제 3년을 근무한 이후에는 선취업 후진학 형태로 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 개발이라든가 성장 경로를 모색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하고 그다음 마이스터고 하면은 거기 취업하는 학교 아니냐라고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진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매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갖고 온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대상으로 한 그 특별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 수시 특별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라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입 전형이기 때문에 특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도권의 경우 45개 대학에서 총 872명의 특성화고 수시 특별 전형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 대학들을 보면 깜짝 놀랄 대학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소위 우수한 대학들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가천대학교가 51명, 경희대가 35명, 서울시립대가 25명, 성균관대 23명 등 다양한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수시 전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성화고 정시 전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인하대 153명, 한양대, 세종대가 34명, 중앙대 30명 등을 이제 선발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수시, 정시 외에도 특성화고 고른괴 전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숭실대 200명, 동국대 130여 명, 한양대 115명 등 이 특성화고 대상 수시, 정시 특별 전형이 전국에서 무려 3,000여 명을 선발을 했고요. 또 고른괴 전형으로 4,460여 명을 이제 모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렇게 이제 특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상 또는 환경상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제 취업도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일반고 가서 어떤 수능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성화고 특별 전형 형태로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그 각각의 전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겠는데요. 어떤 이제 여러 학생들이 우려하지 않고 이런 충분한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진학을 고려해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직업의 안정성도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직업의 안정성은 역시 뭐 공무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특성화고에는 그 지역 인재 구급 공무원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나뉘는데요. 2022년도 상업계열 같은 경우는 국가직 행정직으로 인원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전체 이제 뽑는 인원의 22%까지 확대를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제 공업계열 같은 경우는 지방직 기능직으로 이 구급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문을 보면은 이 구급 공무원 채용하는데 몇백 대 1이다, 뭐 수백 대 1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특성화고 지역 인재 구급 공무원 인재 선발 전형은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뭐 낮지는 않지만, 예,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치열하거나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갖지 않고 얼마든지 원하면 공부해서 공무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도 여러 학생들 분께서 관심이 많잖아요. 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졸 채용 목표제라고 하는 것을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 채용 인원의 9% 정도까지 이 고졸 인재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연구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뭐 교육과 관련된 기관도 많이 있고요. 뭐 예,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제 이러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급여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제 특성화고라든가 이제 마이스터고로 진학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수당에 관해서 좀 특별 수당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특성화고나 마고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보다는 좀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제 특히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겠는데, 이제 특성화고나 마고나 직업계고로 졸업한 2년 이내에 중견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인당 400만 원의 고졸 취업 장려금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이제 국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000여 명의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급여 수준이 높은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대기업 정도는 이제 제외가 되고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인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제도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중소 중견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3년 이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만두지 않고 3년 연속 계속 근무를 하면 정부에서 이제 학생에게 1인당 1,8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제도가 바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다, 안 그러면 공기업이다,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졸 취업 장려금이라던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먼저 발을 내딜 수 있고 또 그만큼 자기의 어떤 경력 개발을 통해서 여러 이제 또 다른 기업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이제 정책적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업의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뭐 수당이라든가 장려금도 이렇게 지급하는 과연 이유가 뭘까? 이런 또 궁금증이 드는 것도 당연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청년들의 선취업 또 이렇게 후진학을 장려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금 조기에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학력 과잉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진로나 뭐 적성, 그 다음에 뭐 끼 이런 거 고민 없이 이제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1등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습니다. 이제 뭐 한 70% 수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나친 학력 그 과잉 현상을 좀 막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어떤 그 저출산 현상을 더욱 이제 가속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보면은 청년들 이제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버팀목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좀 장려를 해서 조기에 이제 입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정부는 고졸 취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대상은 이제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소고 같은 이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마치 이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조금 더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사실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특성화고 마이소고에 진학했을 때 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진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직업계고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이른바 이제 니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조기에 나의 끼와 적성은 뭐지? 또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고민을 해서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개인한테도 개인 인생에도 큰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사회에 발전하는 데도 저는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뭐 저와 함께 이 알아본 이제 직업계고의 세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세계가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뭐 조금 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진로 선택을 하는데 저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에 국민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생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의 이제 평생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개인이 자기의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제가 안내해드린 우리 그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관한 관련된 정책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또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직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법령상으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과고나 외고처럼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되겠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스터고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산업체에서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학보다는 취업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제가 이제 앞서 직업계고는 취업과 그 다음에 이제 진학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선취업 후진학 형태로 해서 또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아까 말씀드린 특별전형 형태로 대학교 진학을 해서 본인이 이제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제 초중등교육법상의 이제 고등학교 하나의 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자기가 원하면 취업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교의 수시 전형이라든가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또 이제 4년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전문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쏘고는 취업이 목표고요. 네. 지금 현재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절반 정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그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거, 취업률이 나오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반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또 나머지 이제 절반의 학생들이 또 대학을 진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또 취업을 하지 않는 학생도 존재하긴 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마이쏘고 같은 경우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서의 그 설립 취지에 맞게 90%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대다수 학생들은 이제 졸업 이후 직후에는 진학을 하고 있지 않은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일단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다 보니 일단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이쏘고나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 본인이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그 훌륭하신 이제 분들 뭐 예컨대 역대 대통령 좀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이 특성화고를 나오셨습니다. 이 성악교 고등학교 또 이제 뭐 이전 공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고요. 또 이분들이 그런 학교를 나오시고 또 이제 자기의 역량 개발을 해서 또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진로 고민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해서 또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든 또 대학교 진학을 해서 이제 뭐 학위 과정을 이수를 하든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사회에 훌륭한 인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여러 이제 학생들께서 또 이쪽으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사회적 어떤 역할을 다 하셨을 때 점진적으로 저는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특성화고를 이제 진학을 하는 그 학생들 중에는 뭐 친한 친구가 특성화고를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친한 친구 따라서 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정말 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좀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정 환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또 이제 아주 가끔씩은 또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이 조금 너무 싫어서 그런 과목들을 조금 적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 특성화고 마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단 자기의 꿈과 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성찰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봐져요. 예컨대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와 또 이제 이 다음에 사회 진출해서 자기가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게임 개발자로서의 어떤 꿈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 게임이 어떻게 구동이 되지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조금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자기 어떤 노력이 있다만 수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직업계고에 진학을 해서 훌륭한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로서 이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친구 따라서
안 그러면 또 단순히 어떤 특정 과목이 배우기 싫어서 이런 것으로 이제 직업계고를 선택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자기의 꿈과 이런 끼, 또 자기 진로 같은 걸 한 번 더 고민한 이후에 직업계고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설문을 하면은 대다수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한정된 직군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대학교의 학과들의 이제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모든 우리 중학생들이 뭐 변호사나 또 교사나 공무원을 꿈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뭐 적성과 흥미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새 이제 인터넷 상황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개인 1인 방송국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정말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래머의 꿈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중학교에 보면은 이전과 다르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이런 교육 정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부 학생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진로에 관한 어떤 정보만 얻는 수준으로 좀 이제 실질적인 체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는, 훑어보는 수준에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마시고 어느 진로 체험관을 가든 또 어느 진로와 관련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든 이것이 나의 꿈과 끼와 혹시 관련되진 않을까라고 정말 진지한 잣대로 들여다보고 정말 성실하게 그런 활동을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 활동 이수로 자기의 꿈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한 학기 또는 1년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정말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 직업이 좋아라고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판단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눈이 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의 한 학교를 특성화고죠. 제주도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제주도는 이제 아무래도 좀 특별 자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 권역하고는 좀 다른 어떤 교육 제도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일반 지역보다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좀 특성화고를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가장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교장 선생님을 딱 만나서 인사했을 때 교장 선생님 학교 경영하는데 좀 많이 힘드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사를 그냥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웃으시면서 뭐 우리 아이들의 뭐 학력 수준 때문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올라올 때는 정말 자신감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등교할 때 땅을만 쳐다보고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학한 이후에 그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너가 관심 있는 거가 뭔지 또 그에 맞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는 교육 과정이 좀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좀 탈피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하게 해주고 또 활동을 하게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그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막 밝으면서 먼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정말 이제 자기의 어떤 꿈을 확립한 학생이나 또는 다소 그렇지 못해서 또 이렇게 진학을 한 학생이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도 이 뭐 학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편견을 혹시 가졌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또 반성도 그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쏘고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예기치 못한 환경,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께서 청소년들분께서 학교도 제대로 등교도 하지 못하고 또 친구 간의 어떤 이런 교우 관계도 맺지도 못하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우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울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까라고 하는 꿈꾸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끼를 한 번 더 이런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이런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꿈꾸는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